자,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양주병, 사실 잭 다니엘이라는 양주병을 한번 렌더링 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떻게 렌더러를 이용을 하고 또 라이팅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 병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 시키면 요 안쪽에 있는 요 친구랑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요 친구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는 이렇게 알파 채널과 그 다음에 범프 맵, 디퓨즈, 그 다음에 글로스인데요. 이건 이제 러프니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먼저 두 개를 먼저 바깥에 거 이 친구를 요 안에 거는 잠깐 하이드 시키고요. 컨트롤 H에서 하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이 친구만 뉴 매터리얼 해서 아놀드의 AA 스탠다드 설페이스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리곤 플랜 하나 설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설치를 하고요. 이 플랜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만 키우고 어, 빛의 반사가 자연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주죠, 대강.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이 빛이 반사돼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이 병에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광을 적당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모드로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살짝 이쁘게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사이드 뷰에 보면 붕 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올려주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할 텐데 렌더링을 하기 전에 라이팅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저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놀드의 라이트에 에어리얼 라이트 설치를 할 거고요. 에어리얼 라이트는 일반적인 스튜디오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라이팅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제 라이팅 강의 렌더링 아놀드 라이팅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이팅 우리 삶에서의 라이팅과 얼마나 유사한지 마야의 라이팅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팅을 설치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라이팅 익스포저는 한 13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자 크리에이트 카메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요. 카메라를 하나 세팅을 해놓고 룩드루드 셀렉티드 해서 카메라 이렇게 해서 뷰에 카메라 세팅 레솔루션 게이트 이렇게 켜놓고 렌더링 해보죠. 자, 우선 라이팅을 하나 설치했기 때문에 렌더링 할 텐데 렌더링은 보통 CPU로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GPU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GPU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전부 다 컨트롤 A 하이드 한번 시켜놓고요. 아놀드의 아놀드 렌더 뷰로 렌더링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GPU에서 발생되는 버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버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 없이 계속해서 렌더링 할 수 있게 해주죠. 한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렌더링 한 다음에 끝까지 Shift H 해서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한번 렌더링 눌러주죠. 자, 이제는 렌더링이 진행이 되네요. 자, 렌더 설정에서 샘플은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좀 낮춰놓고 진행을 하죠. 3 이렇게. 자, GPU 렌더링이 좋은 게 이 렌더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작업들을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CPU도 그렇게 되긴 하는데요. 속도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 친구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터리얼 어트리뷰트에서 보면 이렇게 매터리얼이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하이퍼 쉐이드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선택을 했으니까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이 친구가 지금 셀렉티드 매터리얼이에요. 자, 여기 지금 몇 개의 텍스처가 있는데 이 텍스처를 통째로 잡아서 이렇게 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PBR 메터리얼이라고 하는데 게임에서나 혹은 뭐 언리얼 엔진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마야에서도 예,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디퓨즈죠. 디퓨즈 칼라로 이렇게 베이스 칼라로 집어넣겠습니다. 잡아 당겨서 그 다음에 알파 채널이 있네요. 잭 알파 채널. 이 친구는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두운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네, 그렇지 않은 영향 부분이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흰색 부분이 투명한 부분이고요. 검은색은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기 보면 트랜스미션이 있는데요. 트랜스미션에 알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건 모든 부분에서 자, 얘는 알파로 사용했을 때는 그 칼라 스페이스를 꼭 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이스 루미너스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채널,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범프 맵이 여기 있네요. 범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범프 탭을 눌러서 범프 2D를 누르고 얘도 여전히 그 범프 밸류를 칼라로 범프 밸류를 알파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혹은 AI 만약에 노멀 맵이 있다면 AI 노멀 맵을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범프니까 블랙 앤 화이트 범프를 노멀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얘 또한 얘는 라로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시 요거는 러프니스인데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친구는 스페큘러 러프니스에 넣는데요. 얘도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로 스페큘러 러프니스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전히 라로 바꿔줍니다. 칼라 스페이스는 디퓨즈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칼라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도 역시 제 그 서브스텐스와 마야 연계 텍스처링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자, 어사인 매터리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이제 7번 모두 놓으면 이렇게 텍스처가 이제 잡히는 게 보이죠? 한번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네, 렌더링이 이제 그럴듯하게 되네요. 자, 다만 지금 이 범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잭 다니엘이라고 예, 쓴 범프인데 이 그 러프니스 값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 나중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진행을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걸 적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투명도라든지 디퓨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Shift H에서 안에 있는 물인데요. 알코올이죠, 실제로는. 자, 이건 잠깐 하이드 시켜 놓고요. 이 친구 오른쪽 마우스 뉴 메터리얼 아놀드 AI 스탠다드 설페이스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우리가 프리셋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텍스처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지금 워터가 있겠죠. 클리어 워터로 교체를 해주고요. 다만 칼라는 예, 약간 노란기가 있는 해서 예, 술처럼 보이게 이쪽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됐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H에서 다시 다 보이게 하고요. 다시 한번 렌더링 좀 해보죠. 자, 지금 이 러프니스가 예, 굉장히 세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러프니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러프니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러프니스 맵을 보면 아까 러프니스 맵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놀드에서는 렌더링 진행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TX가 생깁니다. 이거는 마야의 아놀드용 텍스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텍스처 이미지가 아니라 TX로 변환이 돼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프니스 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쪽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라는 건 그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바깥의 건 또 존재한다는 거죠. 약간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이 컬러를 알파이스 루미넌스로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거기 안 됐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나아졌네요. 네, 안쪽에는 충분하게 이제 그 색깔을 갖고 있는데 바깥의 병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설정 값을 특히나 트랜스미션 설정 값의 컬러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레더링 해보자. 자, 이제는 좀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러프니스라든지 혹은 범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혹은 트랜스페런시를 사용을 할 때는 꼭 알파이스 루미넌스와 그 다음에 뭐였죠? 칼라 스페이스를 라로 바꿔놓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좀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반사광을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에 스카이돔 라이트, AI 스카이돔 라이트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 설정에서 2D 파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왜냐하면 32비트 HDRI는 32비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라로 바뀝니다. 자, 제가 요거는 요 친구인데요. 요거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촬영한 HDRI입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이제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그 반사광을 포함해서 잘 나오네요. 자, 렌더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됐는데 한 가지 더 제가 꼭 해야 될 건 이 반사광을 만들어주는 배경도 여전히 뉴 메터리얼 아놀드 AI 스탠더드 서페이스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훨씬 더 그럴듯하게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제는 훨씬 더 보기 좋네요. 자, 이제는 설정 값을 좀 높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 세팅에서 이 친구를 한 10일까지 올려서 하고요. 조금 더 카메라 관점에서 그럴듯하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범프가 작동되고 있는 거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렌더링을 아놀드 렌더 뷰에서 렌더 뷰가 어디 갔나요? 네,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메라 관점에서 렌더링이 다 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죠. 자, 렌더링이 이쁘게 됐습니다. 지금 요 그 범프가 잘 나왔는데요. 자, 이 범프는 원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알파이스 루미넌스를 꺼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켜고 다시 렌더링을 해서 이 범프도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